예, 오늘은 저 포트폴리오 모형으로 두 개의 위험 자산과 무위험 자산이 있는 경우에 포트폴리오 만드는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위험 자산만 가지고 기대 수익률과 분산 계산하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기대 수익률은 각각 위험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포트폴리오 웨이트, 포트폴리오 가중치로 가중평균하면 됩니다. 여기는 지금 두 개의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A라는 위험 자산의 가중치를 X라고 하면 B의 가중치는 포트폴리오 가중치는 그 합이 1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1-X가 되는데, 지금 두 개의 위험 자산만 여기서 봤지만 세 개, 네 개일 때도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각각의 그 위험 자산 기대 수익률을 포트폴리오 가중치로 가중평균하면 되고, 이 포트폴리오 가중치의 합은 1이 돼야 된다. 이 원칙을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분산값 계산하는 것이 처음 포트폴리오 배우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조금 스트레스인데, 일단은 분산과 공분산 값을 보여주는 공분산 매트릭스를 먼저 만듭니다. 우리가 예제 가지고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매트릭스라는 건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위험 자산이 두 개면 2x2 매트릭스가 되고, 위험 자산이 세 개면 3x3 매트릭스가 되고, 이 안에는 분산 아니면 공분산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분산 매트릭스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포트폴리오 가중치, 지금 A는 X라고 그러고 B는 1-X라고 그랬으면 이게 이제 포트폴리오 가중치인데, 이 포트폴리오 가중치를 각각의 분산 공분산에다가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가중치를 곱해준다. 이게 이제 1번 단계는 공분산 매트릭스를 만들고, 이제 한 가지 특징이요. 공분산 매트릭스는 항상 이 대각선상에는 분산값이 들어가고, 이 off diagonal, 대각선 아닌 곳에는 공분산 값이 들어가는데, 이게 대칭적인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이 공분산 값이 서로 같습니다. 이렇게 대칭적으로는. 그렇게 구한 분산 공분산 값에다가 포트폴리오 가중치를 곱해준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분산이 들어가겠죠. 여기는 A와 B의 공분산이 들어가고, A와 B. 여기는 B와 A의 공분산이 들어가는데, A와 B의 공분산이나 B와 A의 공분산 값이 이제 서로 같은 거고, 여기는 B의 공분산 값이 들어가면, B의 분산 값이 들어가면, 그거를 X제곱 곱하기 분산값, 그 다음에 X 곱하기 1-X의 X의 공분산 값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B와 A의 공분산에다가 1-X 곱하기 X를 곱해주고, 거기다가 또 1-X 제곱에 B의 분산값을 더해주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포트폴리오 가중치로 공분산 매트릭스에 있는 각 항을 곱해준 거를 다 더해주면 그게 바로 포트폴리오의 분산값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예제가 각각 위험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8%, 13%일 때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포트폴리오 가중치로 각각의 기대 수익률을 가중평균한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8% 곱하기 X 포트폴리오 가중치, 13% 곱하기 1-X 또 다른 포트폴리오 가중치 하면은 이렇게 두 개의 위험 자산을 가지고 만드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값이 나오고, 포트폴리오 분산 값은 여기 나오는 표준 편차를 제곱하면 분산 값이 되겠죠. 그리고 이 공분산 매트릭스에서 이 대각선 상에는 분산 값이 존재하지만 이 오프 다이애고널은 A와 B의 공분산 값이고, 제가 표시로 이렇게 쓰기도 했는데 뭐 풀어서 쓰면은 공분산은 A와 B의 상관계수에다가 각각의 표준 편차를 곱한 거죠. 마찬가지로 B와 A의 공분산 값은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B와 A의 상관계수에다가 각각의 표준편차를 곱한 것이다. 이게 이제 공분산 매트릭스인데 여기다가 이 포트폴리오 가중치를 곱하면 이게 X제곱이 되고요. 여기다가 포트폴리오 가중치를 곱하면 X 곱하기 1-X가 되고 이걸 곱해주는 겁니다. 이 공분산 값에다가 똑같은 식으로 이건 1- 여기다가 1-X 곱하기 포트폴리오 가중치 여기 있는 X를 곱해서 그거에다가 B와 A의 공분산 값을 곱해주는 거고 여기는 1- 포트폴리오 가중치 X의 제곱에다가 이 B라는 위험자산의 분산값을 곱해주는 거고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여기 지금 상관계수 값이 제가 일부러 주질 않았는데요. 보통 이제 상관계수, 표준편차, 위험자산에 각각의 기대수익률 값은 다 주어지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과 포트폴리오 분산값을 만들면 보시다시피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은 X, 이 포트폴리오 가중치, 이제 위험자산이 두 개 있을 때 얘기입니다. X에 대한 함수가 되고 포트폴리오 분산값도 X에 대한 함수예요. 그런데 그 상관계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관계수가 커봐야 1이고 작아봐야 -1인데 상관계수가 1이 아니라면 이 모양은 X를 제거하고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탄환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A라는 위험자산과 B라는 위험자산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이 X축이 표준편차고 포트폴리오의 표준편차고 물론 각각 A의 표준편차일 수도 있지만 요런 점들은 둘의 상관계수가 플러스 0.3일 때 A, B를 가지고 만드는 포트폴리오가 되는 겁니다. A와 B를 가지고 만드는데 이게 A에 더 근접하기 때문에 A의 포트폴리오 가중치가 더 높은 거죠. 예를 들어서 70%는 A, 30%는 B. 반대로 이런 점들은 A와 B의 포트폴리오인데 B의 포트폴리오 가중치가 더 높은 거죠. 그래서 뭐 B는 70%, A는 30%. 이런 점들은 A와 B가 50%씩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 상관계수가 지금 요건 제로일 때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 탄환하면서 상관계수가 작아질 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기대값은 그대로일 때 지금 이 X축이 표준편차를 측정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위험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그림으로 기대수익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는 포트폴리오의 모양이 탄환 모양으로 나왔다는 의미는 포트폴리오에서 이만큼의 위험이 줄어드는 즉 디버시피케이션 분산 효과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분산 효과가 상관계수가 작을수록 더 많이 일어나죠. 이 그림을 보고 사실은 이 포트폴리오 얘기를 하고 싶어서 상관계수를 딱히 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면 이렇게 직선이 나옵니다. 이렇게 직선이 나오고 그 얘기는 A와 B가 완전히 똑같이 움직일 때는 이 둘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을 때 위험이 줄어드는 위험 분산 효과는 없다는 거죠. A, B가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A, B가 조금이라도 다르게 움직이면은 그때부터 요만큼의 위험이 줄어드는 분산 효과가 생기면서 탄환 모양이 되다가 급기야 마이너스 1이 되면은 요 점선으로 표시된 점 있죠?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런 모양이 되면서 A와 B가 상관계수가 이렇게 마이너스 1일 때는 A와 B를 가지고 잘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위험을 완전히 제로로 없애버릴 수가 있다. 이게 왜 직선이 되는지는 직접
이 포트폴리오 분산값과 기대값을 이렇게 풀어보시면 X에 대한 포트폴리오 분산값도 이제 함수인데 이게 이렇게 포트폴리오 분산값이 이렇게 단순화되면서 이게 결국은 X를 없앴을 때 그 포트폴리오 기대값과 포트폴리오 분산 또는 표준 편차와의 관계가 이렇게 직선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그렇게 어렵지 않은 수학 가지고 증명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한 스텝 더 나가서 만약에 위험 자산이 두 개인데 무위험 자산이 추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추가를 하기 전에 위험 자산 두 개가 있고 예제가 좀 바뀌었죠. 기대 수익률은 14.8%, 표준 편차는 20%, 15%. 항상 기대 수익률이 높은 위험 자산의 표준 편차나 분산값이 더 커야 됩니다. 그래야지 리스크 리턴 트레이드 오프가 만족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대 수익률이 적기 때문에 표준 편차도 적죠. 그래서 위험 자산 1, 위험 자산 2 역시 두 개의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 가중치를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합은 1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각각의 기대 수익률을 14%, 8% 했을 때 이제 이런 식의 값이 나오고 기대 수익률 값은 포트폴리오 분산 값은 아까 그 공분산 매트릭스를 가지고 이제 포트폴리오 가중치를 각 항에 곱해준 다음에 그걸 모두 더하면 이런 모양이 될 텐데 여기서 이 두 개 위험 자산의 상관계수가 0이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심플리파이가 되죠. 요거에 대한 예제는 우리가 앞서 잠깐 살펴봤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다가 무위험 자산을 추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건 직접 그 엑셀로 요런 그 볼렛 탄환 모양을 엑셀 가지고 이거 직접 그린 겁니다. 요렇게 해서 엑셀로 그 우리가 저기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구하는 값, 표준 편차, 포트폴리오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그 공식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직접 이 엑셀로 만든 다음에 그림을 그렸더니 요 점들 가지고 주식 1, 2, 요게 주식 1이고 요게 주식 2라고 하면 주식 1과 2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포트폴리오가 요 파란 선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요 이쪽에서는 엑셀 모양으로 보여준 거고. 그리고 이제 위험 자산이 무위험 수익률 6%일 때 이 둘을 합치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합치느냐? 이걸 자, 요건 이제 그 앞선 그림이고 이걸 어떻게 합치냐면은요. 앞서 우리가 이렇게 볼린 모양이 되는 거는 이제 x를 제거하면 그게 뭐 포물선, 하이퍼볼라 이런 모양으로 그게 이제 분산이냐 표준 편차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하여튼 수학적으로 이 파란 선을 그릴 수가 있고 거기다가 이 빨간 선이라는 거는 무위험 자산과 요 탄환 모양에 있는 점들을 우리가 탄환 모양을 우리가 콤비네이션 라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콤비네이션 라인 상에 있는 점과 연결해서 좀 잘 그려볼게요. 이렇게 탄환 모양이 있으면 이런 직선을 그릴 수도 있고 또 요 점을 지나는 이게 직선입니다. 이런 직선을 그릴 수도 있고 또 여기에 접하는 이런 직선을 그릴 수도 있고 그럴 때에 이 기울기가 다 달라지지 않겠어요? 이 기울기를 우리가 샤프 레이쇼라고 하는데 이걸 제가 그 자본 캐피탈 알로케이션 라인 포트폴리오 얘기하면서 그 자본 배분선 위험 자산 하나와 무위험 자산을 가지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직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본 배분선이 이 볼릿 상에 있는 점 하나와 무위험 자산과의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직선이 나온다 하는 거는 제가 만든 그 자본 배분 관련 포트폴리오 자본 배분 관련되는 것을 좀 참조하시고 그럴 때 이 기울기가 샤프 레이쇼인데
그러면 여러 개의 이 캐피탈 알로케이션 라인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샤프 레이시오가 제일 커지는, 기울기가 제일 커지는 점이 바로 접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위험 자산과 위험 자산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든다. 어떻게 만드느냐? 요 샤프 레이시오는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포트폴리오의 요 직선 기울기가, 요 빨간 선 기울기가 극대화되도록 이 포트폴리오의 조금 전에 요 P라고 하는 점은 요 파란 선 상, 콤비네이션 라인 상에 있는 점이고, 이 RF는 무위험 금리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 기울기, 이 빨간 선의 기울기가 바로 샤프 레이시오인데, 샤프 레이시오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X 값을 찾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가중치를. 그때 이제 만족시켜야 될 제압 조건이 앞서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여기서 봤던 요 두 개의 위험 자산 가지고 만들었을 때의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그리고 두 개의 위험 자산 가지고 만들었을 때의 포트폴리오 분산 값을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요 두 개가 똑같은 거거든요. 무위험 금리는 6%라고 하고, 이 무위험 금리와 요 콤비네이션 라인, 두 개의 위험 자산 가지고 만드는 포트폴리오 상에, 이 볼릿 상에 있는 점들 가지고 직선을 만들었을 때 그 직선의 기울기, 즉 샤프 레이시오를 극대화하는 그런 포트폴리오 가중치를 찾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X 값이 69.2%. 그러니까 주식 1에 69.2%의 위험자산, 포트폴리오 가중치가 투여가 되고, 주식 2 위험자산, 두 번째 위험자산에는 30.8%의 가중치를 집어넣은 다음에, 그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P를 만들면 요 빨간 점이 여기 P예요. 그것과 요 F를 가지고 요 빨간 직선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요 직선상에 어떤 점을 취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그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보수적이면은 요 아래쪽으로 위치하게 될 것이고, 공격적이면 요 위쪽으로 위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무위험 자산이 없을 때는 요 파란색이 그 상반부가 이제 효율적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고, 무위험 자산이 있을 경우에는 요 빨간 직선이 효율적 포트폴리오가, 접선이 이제 효율적 포트폴리오가 되는 것이고, 이제 그 얘기를 이 엑셀로 이 빨간색 점들의 집합도 이제 요거는 그 100% 내 돈을 여기다 투여하면은 이제 요 점을 선택하게 되겠죠. 내가 갖고 있는 돈을 100% 요 접점에 투여를 하면은 요 빨간색 점이 될 텐데, 그 점을 이제 엑셀 값으로 구한 게 이제 요 점이고요. 그때의 그 포트폴리오 표준 편차 값이 이제 14.6%가 나오고, 그때의 기대 수익률은 12.2%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 200%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림에서 보면은 무위험 자산이 이제 공매도가 된다고 가정을 하고, 이걸 공매도를 해서 요 P라고 하는 그 접점에다가 더 투자를 하면은 이 파란 선상에 뭐 이런 점을 택할 수가 있는 거죠. 저 파란 선이 아니라 빨간 선. 이게 조금 설명을 장황하게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는지. 일단은 뭐 이 정도로 하고, 제가 나중에 조금 더 보완 설명을 하는 식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